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백이수. 마침 한 통의 전화가 오는데요. 그건 바로 주인공 백이수의 친형 백도경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고 하는 백도경이었는데 한편 주인공이 일하고 있던 공사장은 일반적인 공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주인공의 정체는 바로 정보사, 즉 HID 요원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갑자기 나타난 난파 공작원. 보다 못한 백이수가 나서는데요. 북한 침투만 12번을 성공한 백이수에겐 그저 귀여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뒷일을 맡기고 친형을 만나러 가는 백이수. 레스토랑 직원에게 처음부터 입밴을 당하지만 마침 등장한 친형 덕분에 입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편 이곳은 주인공의 동료들이 있는 공사장. 간만에 회식을 하며 즐기고 있는데 이들 앞에 다량의 벤이 들어옵니다. 이 남자의 정체는 이들의 직속 과장이었고 간단한 인사를 마치자 다짜고짜 주인공을 찾더니 의문의 말과 함께 자신의 부하를 쏴버리죠. 자,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 감사 인사를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일단 요아툰 멤버십이 이번에 새롭게 열렸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조용히 열어두었는데 감사하게도 두 분이 이미 가입해주셨습니다. 정식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음에도 가입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점 드리고 싶었습니다. 웹툰을 바탕으로 이 30분짜리 영상을 제작하는 게 영화 드라마 리뷰보단 훨씬 많은 폼이 드는 작업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전에 멤버십 가입해주신 두 분 덕분에 큰 힘을 얻고 리뷰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네이버 웹툰 100XX 리뷰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주인공 백이수는 친형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친형 백도경은 백이수의 진짜 정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침 걸려온 전화를 통해 동료들이 위험한 순간의 처함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형 백도경이 운영하는 레스토랑까지 이들이 찾아왔고 백이수를 찾아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HID 팀장답게 이들 모두를 단숨에 처리하는데 성공하게 되죠. 한편 백도경에 있는 곳에도 요원들이 찾아왔지만 모두 일 처리를 끝낸 뒤였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통해 이들이 자신의 동생인 백이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데요. 사실 이 남자 백도경은 한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태산의 조직의 보스였습니다. 그렇게 늦게나마 백이수와 백도경은 서로의 진짜 직업을 알게 되는데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바로 서로가 쌍둥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백이수의 상황은 백이수가 죽지 않고서야 끝나질 않는 상황이었죠. 그러자 백도경이 생각해낸 것이 있었는데요. 예전 일본 야쿠자들이 신분 세탁할 때 자주 사용하던 방식이라고 합니다. 백도경의 태산 조직이 생각보다 힘이 있었기에 정치인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백도경의 장례를 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동생 백이수를 위장 장례를 치르기로 합니다. 마침 등장한 HID 과장과 요원들, 그의 임무는 바로 백이수의 생존 여부를 어떤 일이 있어도 확인하는 것이었고 근처에 있는 깡패들을 단숨에 제압하는데요. 이들은 사실 북파 공작원 필살조 2군 한라였습니다. 덩치 큰 한 남성이 이들의 앞을 막아서자 다짜고짜 죽방부터 날려보지만 사실 이 남자는 TX 파이낸셜 그룹 경호실장 태산의 소속 하진웅이었습니다. 악력으로 턱을 부셔버리더니 북파 공작원 2군들을 단숨에 처리해버리죠. 보다 못한 정보사 과장이 나섰고 백도경 앞에 서게 되는데요. 이곳에 서 있는 백도경, 아니 사실 이 남자는 백이수였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게 이전에 백도경과 백이수가 짜고 친 설정이었죠. 그렇게 장 과장은 백이수가 실제로 죽었다고 생각하며 자리를 물러섰지만 중요한 건 백도경이 이 상황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였습니다. 그 와중에 동생인 이수에게 함께 깡패짓을 하자며 설득시켜보지만 등을 돌리는 백이수.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는 동생에게 깡패들을 붙여 감시시키는데요. 그로 인해 백도경을 지키는 인원이 부족하자 정보사 요원들이 태산의 본거지에 침입하게 됩니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지만 그곳엔 이미 정보사 요원이 배치되어 있었고 부상은 있었지만 큰 무리 없이 이들을 제압해내는데 성공하게 되죠. 그렇게 1층으로 내려와 직원에게 담배를 부탁하는데 직원이 건넨 건 담배가 아니라 바로 칼이었습니다. 사실 이 남자는 HID 특수임무대 암살조로 활동하고 있는 신원 미상의 통칭은 유령. 그러자 백도경은 사실 자신이 너희들이 찾고 있는 백이수라고 밝히더니 머리를 잘라 정보원들에게 혼란을 주기 시작하죠. 결국 백도경은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한편 백이수는 쫓아오는 정보사 요원을 제압해냈는데 성공하지만 알고 보니 이 남자는 백이수와 함께 근무하던 동료 중 한 명이었고 공사장에서 유일한 생존자였죠. 그렇게 소식을 전달받은 형의 오른팔과 백이수는 백도경이 있는 곳으로 향했고 이 모든 상황을 늦게나마 마주한 백이수. 그렇게 백도경은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정보사 측에서 백이수는 죽었다고 믿게 되죠. 모두가 슬퍼하던 바로 그때 태산의 비서실장이 나타나 백도경의 부재를 눈치채고 있는 다른 지역의 조직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는 유수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정보사 지시라는 걸 알고 있던 주인공은
장 과장과 그의 요원들을 부숴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지만 현재의 전력으로는 택도 없었죠. 그렇게 경호실장이자 백도경의 오른팔 하진웅을 찾아간 백이수. 그러더니 하진웅에게 형의 복수를 위해선 조직이 필요하고 태산을 자신에게 줄 수 없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형의 부재를 눈치채고 조직을 삼키기 위해 찾아온 깡패들을 참교육시켜버리죠. 그렇게 태산을 물려받게 되며 주인공인 백이수가 형인 백도경이 되기로 합니다. 한편 이곳은 조직폭력배 보스들이 모이는 총회였고 백도경이 한 달 동안 얼굴을 보이지 않는 점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는데요. 이들 역시 백도경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백도경이 되어 돌아온 주인공 백이수. 총회나 태산도 자신의 발 아래 두겠다고 결심하게 되며 총회에서 등을 돌려버리며 연합을 깨게 됩니다. 한편 여기 HID의 장과장, 그의 뒤를 봐주고 있던 사람은 바로 서울특별시 경찰총장 조원호였는데요. 주인공 백이수의 동료들을 이곳 아래에 묻어버렸다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총장 조원호가 이렇게 화나 있는 이유는 주인공의 친형이 만들어낸 조직 태산회와 백도경을 치워달라는 장과장의 무리한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서열은 장과장이 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총장이었고 그렇게 백도경의 총회도 경찰총장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죠. 한편 총회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 웬 차량들이 주인공의 앞을 막아세웠고 그들은 바로 거랑 조직의 류태영 보스와 그의 깡패들이었습니다. 총회에서 등을 돌려 뒷배가 없다고 생각한 류태영이 힘이 빠진 태산을 차지하고자 뒤를 노린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태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은 거랑 조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락 대표 이승민이 나타났고 그 뒤엔 이락의 정예부대 구도까지 나섰는데요. 이락의 과거를 얘기하자면 지금에야 이락의 위용이 떨어졌다고 하나 선대의 이락은 서울의 정점에 선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락을 잇게 한 9명의 정예를 구도라고 불리게 되었죠. 대화로 류태영을 제압하더니 거랑 조직의 류태영은 정예 멤버를 데리고 온 이락을 힘으로 이길 수 없어 자리에서 빠지게 되며 이락과 태산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며칠 전 경찰총장 조원호가 장 팀장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락 대표 이승민을 찾아왔었고 이승민에게 지금의 태산은 옛날 같지 않은데 그 이유는 윗분들 프로젝트 때문에 백도경이 동생을 잃었는데 태산이 거기에 껴서 힘을 많이 잃었다라는 정보를 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인공은 자신을 없애고 태산을 무너뜨릴 생각으로 찾아온 이들에게 참교육을 시전하는데요. 1대 다수를 상대하는 백이수의 모습을 보며 이락 대표 이승민이 나섰고 힘에서 밀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협상을 제안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리가 없었습니다. 이락의 협상 제안은 자신들이 받은 청탁에 대한 정보를 넘기는 것이었는데 태산을 치우라는 청탁과 누가 무슨 목적으로 벌인 일인지 모든 정보가 이 파일에 담겨져 있었고 이를 넘길 생각이었죠. 하지만 주인공은 그냥 무력으로 파일을 빼앗고 이락을 태산의 산하 조직으로 받겠다며 대표 이승민을 인질로 데려가겠다고 협박하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때 이락의 구도 중 대장을 맡고 있는 최천호가 나서게 되며 이승민 대신에 자신이 태산으로 넘어가겠다고 말합니다. 구도는 이락의 상징이었고 구도의 대장인 최천호는 대표인 이승민만큼 값어치가 있는 인물이었죠. 그렇게 본진에 돌아와 쉬고 있는 백이수에게 찾아온 하진웅, 보스였던 백도경이 죽고 동생인 백이수에게 태산을 넘기려 했지만 백이수의 행동과 그의 방식에 대해 실망을 하고 태산을 넘겨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백이수와 하진웅은 힘 대결을 하기로 했고 대결에서 주인공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그 과정 속 이제부터 자신의 방식대로 힘을 키워 새 조직을 만든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기한은 일주일, 이쪽 일에서는 누구나 알아주는 프로들을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남자는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로 숨어있는 보리스라는 남자였는데 러시아 마피아 보안 감찰 소속 보리스였습니다. 이 남자를 만나자마자 칼부터 들이미는데 주인공은 거래를 제안하였고 그렇게 보리스는 백이수와 함께 하기로 합니다. 거랑회 산하 조직인 후크를 찾아갔고 이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죠. 다음으로 찾은 사람은 남파 공작원 출신 통칭은 쇠족제비 림경춘이었습니다. 어리지만 실력은 보장되어 있었는데요. 3년 전 이곳은 개성공단, 한국 군인의 모가지를 뜯기 위해 길러진 특장명 쇠족제비, 남한과 밀접한 침투 루트, 개성공단에서 소년 공작원을 양성한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낮에는 공단의 부역을, 밤에는 남파 공작원을 육성하며 공단의 물자와 함께 남하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림경춘이 조직을 배신하고 남하하여 남한에서 숨어 지내게 된 이유는 바로 초코파이 때문이었는데요. 마치 고된 훈련이라는 대가 뒤에 찾아오는 보상, 그건 바로 자본주의의 맛이었죠. 그렇게 결국 조진을 배신하고 남하를 선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특적 교관을 비롯한 전원이 림경춘에 의해 사망하였고 림경춘을 감시하고 관리하던 것이 북한에서 HID로 활동하고 있던 백이수였죠.
그렇게 다시 돌아와 림경춘을 제압하는 데 성공한 백이수는 달콤한 제안을 하였고 이를 받아들이는 림경춘이었습니다. 이어서 백이수와 함께 거랑의 산하 조직들을 하나하나씩 만나고 부수고 있었는데요. 이를 눈치챈 거랑 대표 류태영에게 소식이 닿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원들을 풀어 곧바로 태산의 본진을 치기로 하죠. 태산을 향하던 도중 기다리고 있던 장과장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장과장은 류태영에게 비즈니스를 제안합니다. 필요한 인력을 제공해주는 대신 태산을 함께 없애자는 제안이었죠. 그렇게 거랑과 장과장의 부하들은 태산 본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 림경춘과 백이수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아왔는데요. 이 사람의 정체는 미군 특작사령부 특수기동대 출신인 데드라인. 이 남자는 최고의 포식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렇게 데드라인을 상대해보지만 백이수가 상대하기엔 버거웠는데요. 바로 그때 나타난 하진웅.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백이수의 방식이 아닌 그동안 백도경의 뒷모습을 보며 배웠던 백도경의 방식으로 날려버리며 이 상황을 해결해버리죠. 그렇게 다시 백이수에게 진짜 백도경이 되어 태산을 위해 싸워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토바이를 탄 이 남자는 자리를 뜨게 되며 놓치고 마는데요. 한편 태산 본진에 찾아온 거랑의 조직원과 장과장의 부하들이 이락에서 태산으로 넘어온 구도의 대장 최천호를 상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상대는 이전에 백도경을 상대로 전투에서 승리한 HID 요원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최천호를 꺾어버리더니 갑자기 철수 명령이 떨어지게 되며 모든 병력이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드라인과 거랑 조직, HID 요원들이 집결한 곳은 바로 이락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렇게 이락의 구도는 무너지게 되죠. 홀로 도망치고 있던 이락의 대표 이승민도 데드라인에게 잡히고 말았지만 구도 중 6도의 도움으로 홀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민은 이락을 살리기 위해 태산과 힘을 합치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이락의 상징인 구도가 힘을 잃은 현재의 이락은 태산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었는데요. 그렇게 백이수는 이승민 스스로 자신의 입지를 총회에서 증명하라고 합니다. 사실 이승민은 과거 이승학이 살아있던 당시 이승학 회장을 수장으로 세운 서울의 정점이었던 이락이었고 할아버지인 이승학이 별세하자 그 자리를 송자인 이승민이 차지하게 되며 그저 도련님일 뿐이었던 이락의 보스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거랑이 주최한 총회에 참석한 이승민, 그리고 이곳은 이승학 회장의 별채였고 거랑의 부하 직원들이 이승민의 앞을 막아서지만 굽히지 않고 스스로가 이락의 보스임을 증명하며 총회 대표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거랑의 류태영은 며칠 전 이락이 등을 돌린 태산과 접촉했다는 정보를 총회 때 알리게 되고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만 이마저도 모두 예측하고 있었는데요. 팽팽한 긴장감이 맴도는 이곳에 백이수가 등장합니다. 그러더니 주인공은 이락을 지지하고 이승민 대표를 회장으로 추대한다며 이락의 밑으로 태산이 들어가겠다고 발표하게 되죠. 그렇게 며칠 후 이전에 거랑과 HID의 요원들에게 납치되어 있는 이락의 구도, 탈환 작전이 개시됩니다. 구도가 붙잡혀 있을 만한 곳은 이태원에 있는 모텔과 폐창고였는데요. 폐창고에는 이시온과 림경춘을, 모텔에는 백이수 혼자 나서기로 했지만 이락의 최천호도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모텔에서 구도의 일원들을 구하였고 폐창고에서도 순조롭게 일원들을 구하는가 싶었지만 이시온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구도의 탈을 쓴 이 남자는 과거 백도경을 상대로 이긴 남성이었는데요. 치열한 전투 끝에 이시온이 승리하게 되지만 근처 동료들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무전으로 듣게 되어 이 남자와의 승부를 미루기로 하며 자리를 떠나게 되죠. 림경춘이 구출한 구도를 데리고 폐창고에서 빠져나오는 도중 류태영에게 걸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등장한 이시온이 류태영을 인젤로 삼아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지만 곧이어 등장하는 장과장에 의해 역으로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류태영이 분을 참지 못하고 이시온을 때리는 과정에서 전세가 역전되더니 류태영을 다시 인질로 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들 모두 구도를 구출하고 자리를 뜨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정세가 안정이 되고 백이수는 차이나타운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천웅의 대표 차유아를 보러 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곧바로 칼부터 들이미는 부하 직원들, 그리고 천웅에서 힘이 가장 센 천웅의 보좌관 슈란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승부를 하려던 바로 그때 차유아가 등장했고 엄청난 카리스마로 이 상황을 제재하는데요. 그렇게 주인공과의 대화가 시작되었고 앞으로 거랑과의 전쟁에서 어느 편을 설 거냐는 질문만 남겨놓고 자리를 뜨는 백이수. 하지만 갑자기 슈란이 차유아에게 어떤 선택을 할 거냐며 보채기 시작하자 대표 차유아는 약한 면모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천웅의 대표 차유아는 과거 서울을 장악하던 이락이 무너질 때 이 부근에서는 흑룡강 삼합회라는 집단이 생겨났고 그 대표는 왕하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여러 사정으로 인해 당시 19살의 소녀를 가짜 보스를 세워둔 것이었고 그 소녀가 바로 차유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직에게 배신을 당해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고, 이 상황을 태산 백이수가 나타나 구해주게 되며 차유아와 보좌관 슈란을 태산의 편에 서게 하는데 성공하게 되죠. 그렇게 천웅 조직은 다시 왕하오가 자리 잡게 되며 장과장과 거랑의 류태형과 손을 잡게 되죠. 그리고 장과장은 연합한 대표들에게 태산의 백도경은 백도경이 아닌 그의 쌍둥이 동생인 백이수라고 밝히게 됩니다. 한편 백이수도 일학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아직 죽지 않고 병원에 누워있는 백도경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태산의 비서실장은 일학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태산은 외부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일본의 야쿠자 오오야마 구미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백도경의 일본 이름은 오오야마 류가사키였는데요. 때마침 일본에서 찾아온 백도경의 일형제이자 오오야마 그룹 대표이사 2인자인 오오야마 쇼고. 며칠 전 이곳은 일본 도쿄의 류폰기 호텔 꼭대기층 스위트룸에서 비명소리가 들리자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곳에 야쿠자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투숙객 정보를 보고 있는 와중 야쿠자가 나타났고 신입 경찰이 이들을 제지하기 위해 경고탄을 쏘게 되는데 옆에 있던 또 다른 경찰이 신입을 말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나타난 오오야마 쇼고. 투숙객은 바로 오오야마 야쿠자 일당이자 이 호텔의 주인이었죠. 사실 오오야마의 뒷배엔 경찰까지 있었고 이를 알 리 없었던 신입 경찰은 이 상황에 몹시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오야마의 만행이 너무나도 잔인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마침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오오야마 류카사키, 즉 백도경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쇼고가 직접 한국에 찾아오게 된 것이었죠. 오오야마 그룹은 건설 사업을 토대로 성장한 일본 굴지의 대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표면상의 모습이었고 일본 음지에 절대 권력을 가진 야쿠자 조직이었는데요. 그리고 오오야마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 사나이 한국 조직이 바로 백도경의 태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오야마의 회장이 백도경의 친아빠였죠.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오오야마 쇼군은 백도경을 찾으러 왔고 일학의 이승민이 허리를 굽혀 반기지만 그대로 무시해버리는데요. 상대는 오오야마였기에 허리를 더 숙이는 이승민. 그렇게 쇼고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오야마 야쿠자 일당은 일학의 구도를 이유 없이 건드렸고 이를 몰래 지켜보던 백이수가 나타나 상황을 제지하는데요. 그렇게 백도경으로 위장한 백이수는 오오야마 구미를 마주하게 되고 사실 백이수는 이번만큼은 구미와의 대면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장과장이 손을 썼다는 의미였고 오오야마 쇼고를 통해 태산을 흔들려는 심산이었습니다. 쇼고와 대면을 하게 됐는데 행동이나 말투가 모두 백도경과 똑같았다고 생각하는 쇼고. 그렇게 백도경 행세를 하며 쇼고와의 대면을 하게 됐는데 행동이나 말투가 모두 백도경과 똑같았고 순조롭게 작전이 진행되는가 싶었지만 주인공이 쇼고에게 라이터를 내민 순간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쇼고는 주인공에게 백도경이라면 그 라이터를 자신 앞에서 절대 꺼내지 않았을 거라며 자신을 기만했다는 이유로 이승민의 손가락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렇게 장과장을 포함하여 자신의 정체를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겠다고 생각한 백이수는 앞으로 백도경이 아닌 백이수 자신으로 태산을 지키겠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겠다고 하죠. 그 안에는 오오야마 쇼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 백이수가 하나둘씩 오오야마 조직을 처리해내는 같은 시각 백도경의 병실로 향하는 태산의 비서실장, 그리고 마침 그곳엔 주인공의 친형 백도경이 깨어나 있었죠. 그렇게 전반적인 상황을 듣게 된 백도경은 비서실장의 휴대폰을 빌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그건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정체는 바로 오오야마 그룹의 회장이었죠. 그건 바로 자신의 아버지이자 오오야마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를 통해 자신이 가짜 백도경이 아닌 진짜 백도경임을 밝히게 되고 앞으론 백도경이 아닌 오오야마 류가사키로 살아보겠다고 하는데요. 그 말은 아버지의 뜻대로 오오야마 구미의 보스로 후계를 이어나가겠다는 소리였습니다. 과거에도 오오야마의 후계를 백도경에게 주기 위해 모두가 인정할 오오야마의 증표인 라이터를 주게 되었던 것이고 며칠 전 백이수와 쇼고의 만남에서 백이수가 진짜 백도경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오오야마 쇼고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나타난 백이수, 드디어 친형인 백도경을 마주하게 됐는데 다음 내용은 네이버 웹툰 43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다룬 내용 말고도 생략된 스토리가 많으니 처음부터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